특히나 중년의 경우는요,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갑자기 체중이 불고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죠. 예전과 달리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아주 손쉬운 생활 속 면역을 지키는 루틴과 면역 증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마일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덮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모두가 이젠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냥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것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것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지나는 것과 같은 불안한 시기입니다. 오로지 백신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는 예전의 자유로운 생활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급속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을 가지고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구촌이 하나 된 세상에서 안전하게 감염을 차단할 방법은 있을까요? 감염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린 이때에 피하고 막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타고난 면역 시스템이 모두에게 있고 피하고 막는 차단의 방법과 함께 싸우고 물리치는 힘, 바로 면역력에서 답을 찾을 때입니다. 특히나 중년의 경우는요,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갑자기 체중이 불고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죠. 예전과 달리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여러 환경의 변화가 찾아와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면역력 저하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요즘 같은 때에는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면역력 높아지는 약, 영양제 같은 걸로 한 번에 뚝딱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상식적인 생활 안에서만 살아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수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필수로 하고 다니는 일상이 익숙해져서 올해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제가 20년 넘게 하고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20년 넘게 했다는 말은 뭘까요?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아주 손쉬운 생활 속 면역을 지키는 루틴과 면역 증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면역에 대해서 아주 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스스로 몸이 나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빨리 알아차리고 더 큰 질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분명히 우리 몸은 여러 번 신호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의 신호를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고, 알아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큰 병이 되어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면역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역은 쉽게 말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아닌 것을 물리치는 것이 면역이죠. 이 면역 체계가 얼마나 안정되게 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됩니다. 우리 몸 안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면역 체계 덕분입니다. 어쩌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면역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우리가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열심히 바이러스와 싸워주고 있죠. 감기는 약 먹으면 15일, 안 먹으면 보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서 알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암세포도 사실은 항상 만들어지지만 면역계가 부지런히 일을 하기 때문에 암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우리는 무사히 살아나갑니다. 코로나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누구는 양성이고 누구는 음성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암세포를 제때제때 걸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해서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제는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된 이 면역이 어떤 때 약해지고 어떻게 해야 튼튼해지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면역계의 본질은 균형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신경이 시소를 이렇게 타요.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해서 사고로 죽지 않게 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이나 충전, 치유를 담당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하는 신경이에요. 둘이 이렇게 잘 협력해서 인간은 생존하고 진화를 한 거죠. 위기 상황에는 긴장해야 하는 거죠. 이건 교감신경이 하는 거고요. 몸을 이완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 거, 이거는 부교감신경이 하는 거예요. 이 두 신경의 협력과 균형이
깨지면 그때 바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때 교감신경이 우리 몸과 뇌를 조절하고 부교감신경은 일시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위기 상황인데 푹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실제로 위험 상황이 아닌데 교감신경이 계속 작용하는 경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일 때 부교감신경은 억제가 되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바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면역력을 떨어뜨린 상황이긴 하지만 핵심은 부교감신경의 억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이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호흡과 명상이에요. 바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죠. 호흡을 천천히 하면 지나치게 흥분한 교감신경계가 진정이 되고 호흡을 깊게 하면 피로했던 부교감신경계가 힘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이죠.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어요.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인체 면역력의 70%가 장 건강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은 음식물을 흡수할지 내보낼지 스스로 판단도 하죠. 제2의 뇌라고는 하지만 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뇌는 맛있는 음식이라면 그냥 우선 무조건 먹고 보지만 장은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오거나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구토나 설사로 이렇게 배출을 해주고 흡수를 딱 막아버리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군사 분계선 같기도 하네요. 적은 절대로 침입을 못하게 합니다. 뇌가 막 식욕에 치우쳐서 있을 때 장은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하죠. 이 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내 세균들이 있는데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유익균이 이제 우세한 균형을 이룰 때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장에서 90%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현대인의 식생활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나빠졌고 장 건강도 훨씬 안 좋아졌겠죠.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바로 음식물이에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유익균의 번식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드셔야 하는데 신선하고 섬유소가 많은 식품과 깨끗한 물이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과식과 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체온도 면역력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5배가 상승하고요. 반대로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5%가 떨어진다고 해요.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과 우울증 앓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체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상식적인 선에서만 살아도 면역력은 높일 수 있다고 했죠. 1번,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호흡으로 조절한다. 자, 2번, 장 건강을 체크하고 내가 지금 막 우울하다면 장이 굳어있을 확률이 높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다. 자, 3번, 체온을 체크. 저체온이 되지 않도록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높이는 운동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20년 넘게 한 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금 가글을 아침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꼭 합니다. 20대 때부터 제가 말하는 직업이어서 절대 목감기가 걸리면 안 된다는 막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오던 건데 어쩌다 깜빡하고 며칠 있고 지나면 살살 목이 간질 거릴락 말락 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소금 가글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라앉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목감기 걸린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아침 저녁 그때그때 소금을 이렇게 녹여서 하면 엄청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거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어요. 욕실의 칫솔 옆에 300ml 정도 되는 텀블러를 아예 갖다 놓고, 제가 이거 아침에도 한 건데요. 소금을 이렇게 타놔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욕실에서 바로 잊지 않고 가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잘 때 이제 따뜻한 팩을 아랫배 항상 놓고 잡니다. 오래전부터 이것도 해온 건데요. 옛날에는 황토팩이나 팥 들어간 팩, 현미팩 이런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쓰는 팩들을 많이 써봤고, 요즘은 아예 그냥 전기 찜질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소금 가글로 딱 맞고요. 체온과 장 건강을 지키는 면역력은 찜질팩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에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정보 처리 기관이에요. 같은 스트레스 상황
상황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주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쁘다는 믿음을 이렇게 지우고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는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식은땀도 나고 할 거잖아요.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몸이 활력을 되찾는 거,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기쁘거나 용기를 낸 순간에 나타나는 신체 반응과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을 해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에 집중한다면 몸의 면역력뿐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까지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 또 갱년기 상황,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재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